안녕 클로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오늘은 취업과 이직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정보 활용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지난 영상에서 취업과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적극성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그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라든지 퇴직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원하는 그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일수록 한동안 이제 취업 준비를 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기가 힘든데,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본인의 능력보다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여성 세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속한 지역의 센터를 직접 방문한다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이런 기관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에 있는 직장과 구직자를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랑 가까운 직장에 직장을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좀 높고, 또 이력서라든지 면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안 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으로 취업계층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는데, 워크넷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거든. 특히 그 학과 정보, 대학 학과 정보라든지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직업에 따른 평균 연봉, 평균 직장인 만족도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진로 부분이나 본인의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미리미리 봐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부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반영한 미래 향후 유망한 직종이라든지 그 업종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고 있거든. 이런 연구 결과들도 워크넷에서 연계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찾아가 볼 수 있을 거야. 다음으로 자플래닛이라는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앱은 전에 그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이 본인이 속하고 있는 직장의 장점과 단점을 리얼하게 적어놓은
그런 앱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이 본인이 다녔던 아니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장단점을 적어야 다른 기업의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되게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되게 편한 그런 이야기로 연봉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을 검색해 보면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난 영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취업 조건들을 정해보고 또 그것에 맞는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잡플래닛이라는 앱을 통해서 본인이 리스트업한 기업을 검색도 직접 해보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워크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취업 조건도 적어보고 관심 있는 기업도 설정을 해놓고 알림을 받도록 해놨거든. 그랬더니 사실 당장 취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심 기업의 채용 공고가 뜨거나 아니면 내가 좀 원하는 취업 조건의 그런 정보들이 뜨거나 이러면 좀 보게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 다음으로 헤드헌터와 잡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정말 헤드헌터가 기업의 정말 헤드, 중역이라든지 CEO 같은 사람들을 경쟁사에서 이렇게 채운다든지 막 정말 사냥하듯이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더라면 최근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이렇게 좀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개발자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대리과장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을 의뢰하고 있거든. 그리고 헤드헌터들이 정말 경쟁사를 막 이렇게 뚫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 경쟁사에게 몰래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잡사이트를 통해서 후보자를 많이 찾기도 해. 그래서 잡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거든. 잡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보 노출 이런 측면에서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좀 오픈하는 시대잖아. 경력 관리 측면에서 한 번쯤 내 이력서를 참 잘 작성해 놓고 수시로까지는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 내 경력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헤드헌터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특히 해외 취업이라든지 해외 기업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 그래서 해외 취업에 의뢰를 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채용 의뢰를 한다 그러면 피플앤잡에 있는 이력서들을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다 그럼 피플앤잡에다가 이력서를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고, 신입의 경우에는 사람인 사이트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던데 경력직의 경우에는 잡코리아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이 많이 보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내 이력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경력 관리를 해나간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해보면 헤드헌터는 채용을 요청하는 기업을 고객사로 해서 그 기업에서 요청하는 포지션들에 따른 사람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렇게 딱 포커싱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커리어라든지 경력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헤드헌터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